네, 양쪽 지수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정도, 약보합권 정도, 코스닥은 조금 더 빠집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동시효과 구간도 왔다 갔다 2440선 부근에서의 흐름인데요. 현재는 0.11%, 2포인트 하락하면서 2438선 부근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0.67%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됩니다. 그래서 733.26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오늘 장중 저가가 732포인트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다소 좀 가까운 상태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코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주간 기준으로도 플러스권, 11월 25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어제, 그제 뜨거웠던 열기, 그리고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 이런 모습이었고 여러모로 좀 힌트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거래량도 오늘 미진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량이 6조가 안 되네요. 지금 굉장히 좀 말라붙어 있는 거래가 한산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조 5천, 합해서 1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확실히 좀 한가한 그런 하루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주변국 증시 흐름 그럼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동향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본 증시 오늘장에서 약간 밀렸습니다. 0.35%가량 하락했고요. 23,283.03엔 기록하면서 지금 포인트로 딱 100포인트 밀린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오전장의 변동성 컸다가 오후장에는 약보합권에서의 횡보, 이 정도 패턴 보여줬고요. 근래 28,000엔 선을 넘어서고 나서 일본 증시는 변동성 제한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지금 중국 쪽을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중국의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재는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기대 요인은 지준율 인하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역대 최다 기록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이틀 연속해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빠르게 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게다가 강도 높게 이어지는 이런 규제책으로 인해서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일단 확진 환자 수는 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 아직은 완화한다, 철폐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좀 설왕설래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바꿀 거다 아니면 이 상태대로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악재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준율 쪽 보겠습니다. 앞서서 22일에 국무원 쪽에서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D-Day입니다. 오늘 지준율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보통은 장 마치고 나서 나오죠. 그래서 중국 증시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기대감만 있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후반 갈수록 상승 분위기는 좀 더 강해지고 있고요. 오후장에 현재 중국 증시는 계속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이 3,100선 상회합니다. 0.47% 정도 오르는 수치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 심천 쪽으로는 0.4% 정도 하락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약간의 희비 엇갈림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항생까지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홍콩 항생지수는 0.39% 하락 중입니다. 중국 증시 내에서도 희비 엇갈리면서 아직 방향성이 모호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급락이 나왔죠. 20원이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낸 이후 오늘은 환율 역시 숨고르기 구간입니다. 원달러 환율 4원 50전 밀렸고요. 1323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전장에는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1333원 정도였는데 오후에 하락으로 전환되더니 장중한 때는 1320원까지 밀렸습니다. 이 정도의 기세라면 이제는 1310원대 혹은 1200원대 진입까지도 예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 주간 기준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수목금 빠르게 하락하면서 1300원 선 중반에서 1300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오는 주 후반의 원달러 환율 패턴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보시죠. 시황센터 갔다 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마쳤습니다.
긴축 속도 조절 호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데다 간밤 미국 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인데요. 양시장 모두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 않았는데요. 먼저 5조 9천억대에서 제한적인 거래대금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4%가량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3.47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2,437.86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2,450선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왔지만 밀려났고요. 2,430선에서 2,440선 언저리에서 등락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더 힘이 부족했고요. 막판에 조금 더 밀리면서 2,437포인트에서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폭을 늘렸습니다. 기관과 동반 매수 우위로 마쳤고요. 외국인이 500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333억 가까이 매수 우위로 마쳤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개인이 1,166억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락업종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서비스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오늘 인터넷주에 이어서 위믹스발 후폭풍에 개인주들이 크게 내렸습니다. 서비스 업종 지수가 1.3%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오늘 F&F의 중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섬유유복 업종이 0.75% 가까이 빠졌고요. 그 뒤로 증권 섹터와 운송장비 섹터가 나란히 0.4%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 역시 0.38%대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철강금속 업종이 장중부터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고려아연의 LG화학과 MOU 소식이 뒤늦게 힘을 좀 발휘했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온 이후에 6%대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고려아연이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철강금속 섹터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2.6%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전기가스 업종과 건설 업종이 나란히 1%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장에선 농기계 관련주인 대동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기계 섹터가 0.81%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 뒤로 보험 섹터 역시 0.78%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종목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비의 탄력이 더 강했던 SK하이닉스 쪽으로 매도세가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2% 가까이 빠지면서 SK하이닉스 종가는 85,1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0.6%대의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61,0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셀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0.5%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삼성 SDI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약 0.7% 가까이 올렸는데요. 종가는 72만 5천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LG화학은 어제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 보였습니다. 약 1% 가까이 내렸고요. 종가는 72만 1,000원에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또 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희비가 교차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0.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90만 3천원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셀트리온은 장중에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종가 역시 1.4%대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는 17만 5천원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인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이 나오면서 카카오의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카카오가 2.2%대에 하락하면서 종가는 56,100원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네이버 역시 부진했지만 1.6%대의 하락에 그쳤습니다. 종가는 18만 5천원에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들이 오늘 달러 약세가 더해지면서 오늘까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0.9%대의 하락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고요. 기아는 어제 이어서 역시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종가는 0.7%대에 하락하면서 65,4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비밀 접촉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포로 교환과 또 러시아산 암모니아 수출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협상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논의에 평화 협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재건복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까지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먼저 코오롱 글로벌 그룹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25%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는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37,950원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또 아래쪽에 세우글로벌이 18%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한미글로벌과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4조 6천억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63% 가까이 하락했고요. 포인트로는 4.6포인트가량 내렸습니다. 종가는 733.56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730선 부근은 방어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강보합으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탄력을 줄이면서 약세 구간에서 제한적인 등락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종가는 0.6%대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관이 장중에 매수폭을 키우면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마쳤습니다. 기관이 130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이어서 개인 쪽에서 301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보였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300억 가까이 순매도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부를 킨 채 마감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상승 탄력이 부각됐는데요. 오늘 에코프로와 SK온의 니켈 합작 공장 모멘텀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4.2% 가까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11만 3,400원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는 좀 부진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했지만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면서 0.7%가량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LNF는 강보합입니다. 종가는 21만 3,500원으로 약 0.4%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전해질 관련 종목인 천보 역시 강보합이고요. 종가는 0.1%대의 상승한 24만 5천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6만 4,7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제약 역시 나란히 2%대의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또 HLB 쪽으로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크게 들어왔는데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종가는 4.3%대 하락했고요. 35,400원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위믹스 악재 영향의 게임주들이 좀 크게 내렸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가 카카오 세무조사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3.7%가량 크게 낙폭을 만들면서 하락했고요. 종가는 42,850원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펄어비스 역시 1.8% 가까이 하락했고요. 종가는 44,0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달 27일 투자 유예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4주 만에 위믹스가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데요. 위믹스 상표에 따라서 위믹스 플랫폼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발행사인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동반 낙폭을 키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 나란히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메이드가 39,400원으로 장 초반부터 하한가로 출발을 했는데요. 위메이드 플레이 역시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15,1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위메이드 맥스 역시 하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 13,000원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관련된 P2E 게임사들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룽투코리아가 7.8% 가까이 하락했고요. 드래곤플라이 역시 9.3% 가까이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또 아래쪽에 조이시티 역시 5.4%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쳤고요. 종가는 4,505원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0.5%가량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6포인트가량 내렸고요. 현재 구간 316.4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 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752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로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3,342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역시 1,434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